콜센터 사업설명회, 집단감염 주의보,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루 1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일단 엿새째 100명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과 직장,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집단감염의 불씨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이야기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사회부 구자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구 기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20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1,432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이고 사망자는 5명 추가돼서 341명이 됐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엿새 연속 신규 확진자 100명대, 그러니까 지금 뭐 폭증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세 자릿수인데 방역 당국은 이걸 좀 두 자릿수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 상황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예. 다소 늘어난 감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100명대 초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내용인데요. 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지금 한 22%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뜨려야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향 안정세를 이룰 수 있는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지금 너무 높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네네. 보시다시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두 자릿수로 떨어뜨리면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고 또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지금의 상황, 즉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계속 20% 언저리 또 확진자 수가 계속 100명 부근, 그러니까 세 자릿수로 나올 것 같아서 네. 방역 당국의 고민이 상당히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구 기자, 지금 보니까 강동구에 위치한 콜센터에서도 또 집단 감염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강동구 콜센터에서는 지난 4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모두 22명이 됐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요. 사무실 문 손잡이와 에어컨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예. 현재 접촉자를 포함해서 223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는 건강식품 사업 설명에 관련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염이 이 사우나 집단 감염과도 지금 연관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회에 이제 새 신사 몇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새 신사가 일단 감염이 된 상황에서 그 사우나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사업 설명회 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못하도록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세신사들은 거기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네. 또 자기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감염 확산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이제 빵집도 빙수점도 다 이제 제한이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것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 내부인데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리고 매장 내부에 저렇게 의자가 뒤집어 올려져 있고요. 원래는 출근길에 매장 안에서 빵을 많이 먹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렇게 포장해 나옵니다. 빙수점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입간판에는 배달과 포장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지만 예. 빙수점의 경우에는 배달 주문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빙수점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손님을 못 받으면 저희는 잠깐만 건너가야 돼요. 너나나나 전쟁인지 할 거 없이 사장님들이 여기가 다 월세가 비싼데 사장님들이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이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좀 생계가 막막해지는 참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도 이제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이제 뭐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온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감 백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제도 조금 독감 백신 얘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19 증상이 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 방역 혼선을 막기 위해서도 백신 맞아야 한다는데 이게 뭐 독감 백신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꼭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꼭이요? 네. 예, 꼭 반드시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맞아야 돼요? 올해는 전 국민이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 국민. 네. 예전에는 이제 위험군 위주로 네.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맞았는데 올해는 전 국민이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겨울 독감은 우리 전체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감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0만에서 최대 500만 정도가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10명 중에 1명은 이제 독감에 감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독감인 경우에는 치명률이 약 0.01%에서 0.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10,000명에 1명꼴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치명률이 얼핏 보기에는 낮아 보이죠? 그러는데 올해는 꼭 독감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이 매우 유사합니다. 예.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게 될 경우에는 이제 독감 백신의 효과가 한 65에서 75% 정도 나타나는데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맞게 될 경우에는 혹시 유증상이 생긴다 이러면은 예. 코로나19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독감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독감 뒤에 숨어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실내 생활을 하게 되고 네네. 또 실내는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밀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확산이 굉장히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연령대가 맞아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연령에 상관없이 다 맞기를 권해드리고 네네. 독감은 보통 11월 초 또는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독감 백신은 대부분은 한 번을 맞는데요. 아주 어린아이, 9세 이하, 0아부터 9세 이하는 두 번을 맞아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정도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는데 올해는 또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 때문에 네. 거의 전체 인구의 한 37%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래요? 훨씬 품질이 좋은 사카 백신으로 이번에는 접종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맞기를 권해드리고 예. 무료 접종되시는 분은 당연히 무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자비를 좀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이번 겨울에는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강력히 권고해드립니다. 네. 네, 모두 이렇게 접종하는 게 참 중요한데 또 하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병원에 몰리면 또 코로나19 확산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접종 예약 이런 것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걱정 때문에 거리 두기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을 2차례 해야 하는 만 9세 미만 어린이들은 당장 오늘부터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소아, 청소년, 임신부 등은 22일부터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만 62세 이상은 10월 중순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접종 예약도 가능한데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사전 예약 관리 탭에 들어가서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을 선택한 뒤에 예약 신청과 전자 예진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독감도 곧 유행할 테니까 이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될 텐데, 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어제 브리핑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검사법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진단을 위해서는 표준검사법으로는 PCR 검사 방법을 쓰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의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는 정확한 검체 채취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경우를 대비해서 타액을 이용한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좀 반영해서 또 유행 상황과 검사 물량 등을 고려해서 타액을 이용한 검사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얘기 네. 들어보니 이 타액으로 검사를 하면 상당히 검사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왜 도입을 안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타액을 이용한 네. 방법이
좀 에러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네. 좀 떨어질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코로 삽입을 해서 하는 네.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진단검사법이 PCR 검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한 5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통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길날 이제 검사 결과가 통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당국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제 동시에 검출하는 이런 동시에.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코로나19와 독감이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코로나19고 누가 독감인지를 모르니까 유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독감이면은 독감에 맞는 치료, 즉 타미플루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거고 예. 코로나19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격리 조치를 하고 코로나19에 맞는 치료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자가 독감과 관련해서 워낙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독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독감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나마 거기에서 유증상이 생기게 되면 지금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검사하는 이런 진단 키트가 나오게 되면은 신속하게 비교적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당국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코 안으로 깊숙이 넣어서 하는 거는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또 가끔씩 검체 채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훨씬 더 쉬운 타액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네. 만일에 정확성만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품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든 또 대규모 확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검사법을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고민 돌아오는 추석 같거든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올해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동을 좀 제한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 추석 상당히 고비가 되겠죠? 상당히 고비가 될 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네. 제가 하나 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네. 2.5단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역과 관련해서 2.5단계를 실시한 것이 일주 연장돼 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2.5단계에서 확실히 환자 수를 두 자릿수로 줄이면서 예. 의미 있는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거기에다가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을 적어도 5%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5%가 아니라고 하면 10% 정도는 떨어뜨려야 예. 우리가 지금의 강화된 2.5단계에서 2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네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게 되면은 일단 2단계로 가려고 하겠죠. 예, 예, 그러면 그렇죠. 2단계로 가게 되면은 추석까지 딱 2주가 남습니다. 네. 그런데 이 2주 동안에 또는 추석 이후에 예.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는 또다시 2.5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소위 네. 말해서 2단계와 2.5단계를 계속 들락거리게 되면 네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은 2단계를 오래 하더라도 지쳐서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네. 2.5단계를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도 방역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5단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이번 주말에 있다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석과 관련해서 딱 2주가 남습니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 당국이 2.5단계의 이 단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국민들께서 굉장히 협조하셔야 지금의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나마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예. 3주 정도까지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이 협조하셔서 이번 추석에는 가능하면 이동을 하지 않으셔야 네네. 그나마 우리가 이 방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정책 당국이 그런 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예. 총리의 발언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올 추석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역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전광훈 목사가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전 목사는 가는 길에 불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당연히 해야죠. 성북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마치 방역을 제가 조성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또 재구속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재수감이 되면서 이제 개천절 집회까지 예고했던 여러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좀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단체들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입니다. 이것은 지정조건 위반이라는 건데요.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역을 방해해서 재수감이 된 것이 아니라 위법한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재수감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신고된 내용보다 인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역 방해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개천절 집회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목사가 재수감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자유연대나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이렇다 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천절에 예고된 집회만큼이나 대규모 집단 가능성이 있는 곳, 바로 서울 한강공원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밤 9시 이후로 식당에서 취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강공원에 몰리기도 하는데 우리 여러 차례 우려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요, 지금? 네, 여기서 확진자가 들렀다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확진자는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 지난 1일 저녁에 뚝섬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확진자가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은 4분밖에 안 됐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감염자가 나오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한강도 출입 통제시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걸 좀 방침 검토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오후 2시부터 그래요?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면서 이번 주 일요일 24시까지 이 조치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 상황과 한강 출입 금지 조치까지 짚어봤습니다.